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도 물 2리터 막 꾸역꾸역 채워 드시고 계신가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이 상식을 너무 믿다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고른 그 생수나 정수기가요. 글쎄,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데 믿어지세요? 오늘 저희가요. 여러분이 물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확 뒤엎을 만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깨끗한 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 전 고대 로마 이야기인데요. 그때 하늘을 달리는 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로마 수도교죠. 당시 재무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요. 산 너머 저 멀리 50km 밖에 있는 맑은 물을 도시로 끌어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변변한 파이프도 없고 동력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이랬다는 거죠. 와, 2300년 전에 50km요. 와, 그건 지금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쵸? 야,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죠. 근데 로마인들은 그걸 또 해냅니다. 기원전 312년에 첫 번째 수도교인 아쿠아 아피아가 딱 개통됐고요. 그 뒤로도 한 10개 넘는 수도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로 공급되던 물의 양이 현대 도시의 2배에 달했다고 해요. 2배요. 네, 덕분에 로마 시내에는 공중 목욕탕, 분수,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고요. 어떤 부잣집에는 개인 수영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수세식 화장실이요? 그 시대에? 그렇죠. 이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무서운 수인성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 줄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늘고 인구도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정말 물 하나가 문명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와, 그때 벌써 현대도시 뺨치는 그런 인프라를 갖췄다니 놀라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엄청난 수도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기술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중세 유럽에서는 다시 깨끗한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고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인구의 거의 5분의 2가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5분의 2요? 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야, 정말 물이라는 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고요.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은 정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의외로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반전, 바로 그 유명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이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꼭 물 1리터를 마셔야 한다. 거의 강박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한 7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좀 잘못 해석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총 수분 섭취량은 한 2.5리터 정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섭취하고 있거든요. 아, 음식으로요? 그럼 굳이 물로만 그 2리터를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유, 맨날 그 물통 옆에 끼고 진짜 힘들게 마셨는데 괜히 그랬네요. 좀 허무한데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체중이나 나이, 또 얼마나 활동하는지, 뭘 먹는지, 심지어 날씨에 따라서도 필요한 물의 양은 다 달라요. 참고로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요.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 성인 남자는 하루에 한 900ml 이상, 여성은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을 추가로 마시면 충분하다고 분석했어요. 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저도 제 몸 상태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절했어야 했는데 와,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물이 사실은 죽은 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특히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하는 정수기 있잖아요. 이게 필터가 엄청 촘촘해서 물속의 불순물은 물론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까지 싹 다 걸러버려요. 아, 미네랄까지요? 그렇죠. 이렇게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물은 주변에서 미네랄을 막 끌어당기려는 성질이 생겨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심할 때는 그 산성비 수준이라는 pH 5.6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네, 산송비 수준이요? 와, 그걸 매일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이런 물을 장기적으로 마시면 이게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근육 위축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병, 심지어 특정 암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런 미네랄 부족물을 마신 사람들의 암이나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3배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있고요. 세상에 3배나요? 와, 미네랄 부족이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니 충격인데요. 그럼 수돗물이나 생수는 좀 나은가요? 요새 수돗물도 좀 불안해하는 분들 계시고 생수도 그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말 많잖아요. 아, 수돗물이라면 생으시요. 일단 수돗물은 우리나라 기준이 꽤 엄격해요. 총 61개 항목이나 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수는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 좀 비린내가 나거나 심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유통기한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뭐 환경호르몬 나온다는 논란도 계속 있었죠. 그리고 가정용 정수기는 사실 필터 교체나 청소 같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특히 그 물 나오는 꼭지, 코크라고 하죠? 거기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될 수도 있고요. 아, 듣다 보니까 뭘 마셔야 할지 더 헷갈리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물 섭취 가이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세요. 무작정 2리터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기 체중, 킬로그램에 30ml를 곱한 값이 하루에 필요한 총 수분량의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빼면 실제로 물이나 음료로 마셔야 하는 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만 보통은 한 1.5리터에서 1.8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목마르다는 건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아, 그리고 소변 색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색이 진한 노란색일수록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아, 체중의 30 곱하기 그리고 소변 색깔. 네, 기억해둬야겠네요. 두 번째는요, 물의 온도와 마시는 타이밍을 고려하는 겁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30도 전후의 물이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소화 효소도 잘 활동하거든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 찬물이 안 좋군요. 전 몇 년 얼음물 마셨는데. 네, 그리고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주고 염분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할 때는 전, 후,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마셔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하고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땀 많이 흘렸으면 이온 음료도 좋고요. 오, 시간대별로 효과가 다르군요. 이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선택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정수기를 쓰신다면 이게 미네랄까지 거르는 방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역삼 투합 방식보다는 미네랄이 남아있는 약 알칼리성 미네랄 정수기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위생 관리인데요. 필터 교체 주기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그 물 나오는 부분, 취수 무코크, 거기는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소독하고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렌탈 서비스 받으셔도 코코 관리는 직접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안 썼다면 한 1, 2분 정도 물을 그냥 흘려보낸 다음에 드시고요. 아, 코크 청소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생수는 고온에 두면 안 좋아요. 비린내 나거나 안 좋은 물질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냉장 보관하거나 아니면 서늘한 그늘에 두시고요. 일단 뚜껑 딴 거는 가급적 빨리 한 2주 안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와, 그럼 제가 진짜 그동안 마셨던 정수기 물이 어쩌면 죽은 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정수기 코크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미지근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물을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컨디션이나 삶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몸이 건조해지는 거니까
피부인가요? 보통 건조하다 하면 다들 피부부터 걱정하잖아요. 물론 피부에도 정말 안 좋죠. 치명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눈이요? 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요, 눈물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고 스마트폰 오래 보고 나면 눈이 막 2배로 뻑뻑하고 침침했군요. 저는 그냥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물을 충분히 안 마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와. 네, 정확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수분 부족 문제에다가 또 스크린 사용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눈 건강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 화면이 내 눈을 공격한다. 디지털 노안과 안구 건조증 탈출기를 주제로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20대부터 시작된다는 디지털 노안의 실체부터 우리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인공 눈물 제대로 넣는 법, 그리고 책상 앞에서 딱 1분 만에 눈의 피로를 확 풀어주는 특급 마사지법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고 쓸모있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배터리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